안녕하세요. 오늘은 탈모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 이 시간에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잠깐 해 드리고자 하는데, 지난번 시간에 그 프로페시아를 드시는 남성분께서 안구 건조증에 대한 그 부작용을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까지는 안구 건조증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작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그분께서 탈모 그 어떤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사이트에 가면 같은 안구 건조증으로 고민하는 분이 꽤 있다,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가서 찾아보고 답해 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일단 약전부터 찾아봤는데 그 약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중에 안구 건조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논문을 이제 뒤져보기 시작했는데 논문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의사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논문을 썼던 분들은 주로 안과 의사분들이었고, 거기를 보면 남성 호르몬이 아예 없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 병적인 경우겠죠. 그 경우에 보니까 일반인들에 비해서 2배 이상에서 안구 건조증이 나타나더라. 나타날 확률이 2배 이상이다. 그렇고 그분들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 피나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한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보다 안구 건조증의 빈도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남성 호르몬이 아예 없는 분에서 2배 이상이니까 아마 2배보다는 낮을 거예요. 근데 안구 건조증이 더 잘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보기에 프로페시아와 안구 건조증의 관계가 있느냐 하면 저는 관계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 질문하신 거는 관계가 있냐 없냐에 대한 건 아니고, 그분은 있다고 알고 계셨어요, 이미. 그래서 그분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질문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길 수 있겠구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고 지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게 두 배보다는 더 적겠지만 50% 정도 더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프로페셔 먹은 분들의 생긴 안구 건조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걸 먹은 분들의 생긴 안구 건조증이 전부 다 프로페시아 때문이라 하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안구 건조증이 프로페시아 때문인지 아닌지를 먼저 인과관계로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약의 용량을 줄이는 겁니다. 프로페시아를 쪼개서 반으로 드시든지 4분의 1로 드시든지 아니면은 2, 3일에 한 번씩 드시든지 해서 안구 건조증이 증상이 좋아지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보통 관찰하려면 한 달 이상은 써야 될 거예요. 제가 동물 실험에서 보니까 프로페시아를 쓰고, 물론 아주 사람에서 쓰는 게 거의 70배 양을 썼던데, 그 정도 썼을 때 일주일 열흘 후부터 안구 건조증이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워낙 적은 양을 쓰니까 한 달 이상은 그렇게 해봐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도 증상 안구 건조증이 좋아지지 않고 계속되면은 이제는 정말 중단해 봐야 됩니다, 약을. 이때도 한 달 이상 중단을 해야 되는데, 3달 이상 중단하게 되면 탈모가 심해지기 때문에 3달 이하고 한 달 이상이고 이 정도에서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인과관계가 있다, 줄이거나 끊었더니 안구가 좋아졌다 하면은 이거는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프로페시아를 완전히 끊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남성분들에서는 프로페시아가 너무 중요한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페시아를 줄이면은 또 머리가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녹시딜을 그때 쓰는 거죠. 저용량 미녹시딜. 남성에서는 주로 반화를 쓰는데, 그거를 프로페시아는 줄이고 미녹시딜은 어,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써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도 이제 안구 건조증이 완전하지 않으면 그때는 인공 누액을 넣으면서 관리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이게 대책이고요. 만약에 끊거나 줄였는데도 안구 건조증이 좋아지지 않았다 하면
관계없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너무 프로페시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거기서 보고 이번에 본 거는 안구 건조증의 원인을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경우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다. 노화가 되면서 안구 건조증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빈도가 확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갱년기가 지난 남성에서 이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를 쓸 때 그 갱년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평생 드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시점이 되면 줄이거나 아예 끊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는데, 그리고 미녹시딜로 바꿔야 되겠죠. 안구 건조증 관에서도 특히 갱년기가 지난 남성분들에서는 쓰실 때 안구 건조증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20, 30대 젊은 분들에서 프로페시아 쓰는 거하고 또 다르죠. 왜냐하면 갱년기 이후에 안구 건조증이 잘 생기는 데다가 더해서 또 그 약에 의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반백님께서요. 유전적으로 탈모가 있군요. 집안 가족들 중에 탈모가 있다는 거죠. 50세가 넘어가셨군요. 갱년기가 이제 되신 거고 50세 넘어서 슬슬 머리가 비는군요. 이 50세가 넘어가면서 슬슬 머리가 비는 거는 유전적인 요인은 조금 있는 거고요. 대부분은 이 갱년기 탈모라 그래서 그 갱년기가 될 때까지 우리가 지내왔던 여러 가지 건강, 음식, 스트레스, 직업 뭐 이런 거와 관련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유전이 차지하는 부분보다는. 그래서 지금 이제 50 넘어가면서 탈모가 조금씩 되는데 지금이라도 약을 먹으면 빠진 머리가 채워지나요? 아니면은 심해지는 걸 막는 건가요? 근데 약만 먹었을 때는 일단 심해지는 걸 막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약을 드셨는데 심해지는 걸 더 이상 심해지지 않았다면 약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요까지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좋아지는 거는 운이 좋으면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그러면은 약을 드셨는데 탈모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예방을 목표가 아니고 약을 먹어서 머리가 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랬을 때 어떤 프로페셔널 드셨다 치죠. 약을 드셨는데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끊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을 중단해 버리는 거. 효과가 없구나. 자기 목표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머리가 계속 빠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심해지지 않으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약은 계속 드셔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 프로페시아만 먹어야 되느냐, 미녹시딜을 같이 먹어야 되느냐, 미녹시딜만 먹어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달라지죠. 왜냐하면 갱년기가 됐으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안구 건조증도 생길 수 있고 이거 말고 뭐 우울증, 뭐 남성 기능 떨어지고 피곤해지고 이럴 때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를 먹으면 이게 더 증상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분한테 물어보죠. 요즘에 뭐 머리 빠지는 거 말고 다른 건 어떠시냐 이렇게 물어보고 프로페시아를 조금 쓰고 미녹시딜을 같이 쓸 수도 있고 두 개를 똑같이 쓸 수도 있고 미녹시딜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부작용이 걱정되면 이렇게 50세가 넘어가는 경우는 미녹시딜만 쓰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을 드리면 더 심해지는 걸 막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수빈님께서 아누카 사과 분말 먹으면 머리가 다시 나나요? 이 분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다시 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그 건강식품 이런 걸로 머리가 나면 너무 좋겠는데 머리가 나는 거를 기대하는 거는 너무 그 분말한테 아누카 사과 분말인가요? 사과 중에 아누카 사과라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저한테 하나 말씀. 저한테 그 진료 보러 오셔서 이 건강식품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비타민 먹으면 머리가 나나요? 제가 여기서 또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지금은 괜찮아요. 물어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진료실에 와서 그런 걸 물어보기에는 진료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환자분께. 뭔가 더 본인한테 필요한 거, 진짜 치료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건강식품에 대한 건 지금과 같은 이 시간에 물어보면 더 좋죠.
제가 안욱화 상황 그게 그분만을 알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그건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강식품이 너무 종류가 많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저의 그 의견입니다. 다음 낚시하는 분께서요. 고혈압이 있는데 60대 남자시군요. 프로페시아와 미녹시딜을 같이 처방받았군요. 고혈압약이랑 같이 먹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어, 물론 미녹시딜의 양을 지금 안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죠? 미녹시딜 용량. 제가 저용량 미녹시딜 하면 미녹시딜 5mg을 4분의 1로 한 것부터 2분의 1까지 치거든요. 4분의 1에서 2분의 1은 용량이 너무 작아서 혈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고혈압약이랑 드셔도 상관없어요. 저한테 다니시는 분도 고혈압약 있는 분들, 고혈압 드시는 분 너무 많은데 그분들은 항상 혈압을 재시거든요. 혈압 변화가 없어요. 아니 뭐 5 정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는데 논문에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 조합약인데 주로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미녹시딜이 일단 한 알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알닥톤이나 다이클로지드 같은 이뇨제가 들어있습니다. 알닥톤, 다이클로지드 모두 혈압에 쓰는 거거든요. 혈압약 드시는 분이 탈모 조합약에 알닥톤, 다이클로지드 들어가고 미녹시딜 한 알까지 써버리면 혈압이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조합약이 너무 강하다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윤님께서요. 정수리 탈모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용하면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합니다. 어떤 약을 복용한지 말씀은 안 해놓으셨는데 아마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하다면은 그 남성 호르몬 차단제 피나스테리드나 그 두타스테리드일 경우가 높죠. 이런 경우는 만약 그렇다면 용량을 확 내려야 되고 용량을 내렸을 때 저런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한 게 괜찮아지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용량이 만약에 줄였을 때 괜찮아지면 용량은 줄여서 드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미녹시딜을 같이 추가해서 같이 드시면은 그래도 거의 많은 경우에 탈모를 막을 수가 있죠. 물론 머리가 다시 난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렵겠지만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감량을 했는데도 계속 이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면 작년에 나온 그 바르는 피나스테리드 있죠. 그 제품을 써서 바르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 바르는 약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거죠. 남은영 아드님이 35세신데 공황 증세가 있고 탈모 치료제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탈모 치료제 드셔도 돼요. 탈모 치료는 드셔도 괜찮고 그다음에 공황 그 장애 있을 때 그때 쓰는 약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괜찮은데요. 벤조다이아제피닌 계통의 약들인데 대부분 괜찮아요. 그때 그 인데놀이라는 약을 같이 쓸 때가 있습니다. 인데놀. 그거를 이 공황장애 때 쓰는 경우인데 그 인데놀 자체가 탈모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데놀이라는 약을 가끔 드시면 괜찮은데 계속 드시게 되면은 그때는 선생님한테 말씀하셔서 인데놀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탈모 치료제는 드셔도 되고요. 다음 50대 완경 여성이신데 탈모로 인해서 미녹시딜 4분의 1정을 처방받았군요. 4분의 1을 처방받았어요. 저용량인데 그런데 부작용이 생기신 거예요. 부작용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다면 여성 탈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성 탈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녹시딜 외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약 중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약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완경 여성분들 중에 미녹시딜이 안 되면 제가 그 다음에 보통 같이 쓰는데 미녹시딜을 만약에 정 못 쓴다 그러면 쓰는 약 중에는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를 여성 탈모에 쓰기도 하죠. 근데 제가 써보면은 좋아지는 분도 있지만 어떤 대부분의 분들에서는 전혀 이게 안 들어서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미녹시딜만 썼을 때 효과가 별로 아주 남들보다 더 떨어지면 그때 같이 쓰는 경우는 있죠. 그리고 부작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부작용을 무서워해서 만약에 안 쓰신다면은 그거는 뭐 제가 도와드리긴 어렵고요. 먹었는데 부작용이 이미 생겨버렸다면은
저용량 미녹시딜 말고 제가 집에서 가루를 내서 먹는 초저용량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올라와 있거든요. 동영상을 찾아볼 수 있는 걸 찾으셔서 댁에서 한번 해보시죠. 그걸 하면은 미녹시딜을 아주 조금 먹는 건데 그걸 해도 안 드시는 것보다는 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57세 여성이시고요. 미녹시딜을 복용한 지 1년 반이 되셨군요. 그런데 미녹시딜 복용 후에 휴지기 탈모는 언제쯤? 미녹시딜 복용 후 휴지기 탈모는 보통 한 달에서 3달 사이에 오죠. 3달이 지나면 거의 멈추게 됩니다. 1년 6개월 되셨으면 미녹시딜에 의한 휴지기 탈모 오지 않죠. 네. 이제 보시면요. 어떤 이야기로 복용 후에 너무 만족스러웠고 모발도 굵어지고 빠지는 양도 줄었는데 최근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게 아주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요. 미녹시딜 드신 다음에 6개월 이상 지나면 머리가 좋아지기 시작하죠. 머리가 빠지는 양도 줄고 숱도 늘고 모발도 굵어지고 환자분들이 상당히 낙관적으로 변하다가 1년이 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계에 도달합니다. 한계. 환자분들은 계속 좋아진다고 기대를 하겠죠. 1년이 지나서 한계에 도달하면 다시 빠집니다. 다시 빠지죠. 그럼 환자분들이 옛날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막 놀라게 되죠. 또 빠지는구나. 근데 다시 올라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빠지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이게 바로 정상적인 모발의 패턴입니다. 그러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 그래서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빠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납니다. 그 다음에 또 빠지고 더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요. 이건 휴식이 탈모라고 할 수는 없죠.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사이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약을 복용한 후부터 빠졌다.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블로커. 만약 이것 때문이라면 약을 중단해 봐야 되겠죠. 약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게 가능성이 낮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약을 먹었다고 해서 제가 요즘에 약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면 항상 약을 먹었다고 해서 그 약 때문이다 이런 것보다는 약 때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진다. 지금 너무 많이 빠졌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고혈압약 때문일까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고혈압약을 중단해 보면은 더 잘 알게 되죠. 이런 경우에 고혈압약을 중단하라는 것은 고혈압약을 바꾸라는 이야기죠. 이걸 한번 빼고 다른 계통의 고혈압약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자, 조커님께서요. 아보다트 저용량도 있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데 대한 그 논문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보다트 저용량. 물론 아보다트 저용량도 효과가 있을까요? 하면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딱 말씀드리기에는 정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다음에 뿌리는 프로페시아도 효과. 이거는 논문이 상당히 예전부터 있었죠. 뿌리는 것도 먹는 것만큼 효과가 있다. 뿌리는 자체가 힘들어서 그렇지 열심히 매일 한다면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근데 뿌리는 분들 보면 대부분 효과가 안 나거든요. 그 이유는 매일 못 하기 때문이죠. 바빠서 빼먹고 이래서 빼먹고. 그래서 그렇지만 만약에 매일 정확하게 한다면은 효과는 있습니다. 다음 노바스크. 그렇죠? 노바스크가 제가 보기에는 고혈압약 중에 탈모와 별 관계가 없는 약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그분 쓰는 분들께 제가 약을 바꿀 때 노바스크를 추천 많이 합니다. 노바스크 약과 미녹시딜은 함께 복용해도 그렇죠. 괜찮죠. 노바스크. 노바스크로 바꿨군요. 제가 이렇게 조언 드리는데 바꾼 지 이제 7일째면은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미녹시딜은 계속 드시고요. 아마 괜찮아지실 거예요. 저는 별로 걱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노바스크로까지 바꿔버렸으면 더 걱정할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회복되는 데는 지금 빠졌으니까 한 3달 후에 보면은 틀림없이 빠지는 거 많이 줄었고, 그다음 머리 다시 나는 것 같다.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다음
펠릭스님께서요. 저한테 다니시는군요. 미녹시딜과 아보다트를 처방받고 제가 미녹시딜 아보다트 처방하는 경우가 있죠. 미용실에서 미용사께서 탈모약은 매일 먹는 것보다 띄엄띄엄 먹는 게 좋다. 이게 그렇죠. 장단점이 있죠. 띄엄띄엄 먹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도 그렇게 조언해 드린 분들도 있는데 그 장기간 계속 먹었을 때 나타나는 장기적인 부작용 때문에 그러죠. 그중에 제가 제일 위로 꼽는 게 우울증인데 드물긴 하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드신 분한테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안구 건조증도 그런 것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띄엄띄엄 먹으면은 그런 게 좋을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런 면에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띄엄띄엄 먹는 게 좋다. 이거는 부작용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면 맞다. 그런데 탈모에는 어떨까? 띄엄띄엄 먹었을 때 젊은 남성분에서 띄엄띄엄 먹으면 틀림없이 탈모에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미녹시딜을 먹는다 하더라도 젊은 남성들의 경우에는 너무 탈모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특히 유전적인 조기 남성형 탈모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 그 매일 드셔야 됩니다. 이 탈모에는 맞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바꿔서 젊으신 분이 아니라 50대, 60대로 넘어가신 분이라면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물어보고 피곤하거나 남성 기능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게 어떠냐 물어보고 그런 게 이미 있는 분들한테는 띄엄띄엄 먹으라 그럽니다. 아보다트를 일주일에 두세 번만 드시고 미녹시딜은 매일 드시고 이렇게 조언해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렸죠. 다음 질문요. 남성이 30세시고 머리 숱이 많이 줄어 보이는군요. 이게 조기 남성형 탈모죠. 아주 강력하고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원래 모발도 약한 편이시군요. 이런 경우는 정말 관리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요. 탈모약을 복용한다면 평생 해야 되나요? 거의 평생이죠. 왜냐하면 중단하는 순간 머리가 다시 빠지기 시작하니까. 탈모약 복용을 중단했다면은 머리 어떤 원인이든지 중단했다면은 머리는 포기했다. 나는 어쩔 수가 없다. 머리는 뭐 이렇게 하고 중단하셔야죠. 남성 30세시면 프로페시아라는 약부터 저는 주로 시작하고 원래 모발도 약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미녹시딜도 4분의 1로 같이 드시라 그럽니다. 모발이 원래 약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요. 프로페시아를 열심히 드셔도요. 어,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건 완전히 못 막거든요. 그래서 미녹시딜을 같이 드시는 길을 권해드리죠. 자, 다음에 미녹시딜과 가장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고혈압약 성분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 고혈압약 성분이라면 노바스크 추천드립니다. 노바스크. 여기는 고지혈증 복합제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에제티미브는 탈모와 거의 관련이 없는데 스타틴은 관련 있는 경우가 있죠. 스타틴. 뭐 리피토 같은 거. 리피토에 의한 탈모 있는 분들 보면 리피토 시작한 다음에 확실히 머리가 많이 빠진 걸 느껴진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지만 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탈모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빈도로 나타나는지 알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탈모 어떤 이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장을 드셨을 때 탈모에 그게 과대평가되는 게 항상 과소평가됩니다. 항상. 왜냐하면 탈모에 대한 진단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인과관계도 잘 못 찾아내고 과소평가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빈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노바스크 드립니다. 다음 50대 여성이시고 미녹시딜과 알닥톤 한정식 복용 중이군요. 약간 저혈압이시군요. 이게 바로 미녹시딜만 먹고 미녹시딜도 하나를 드시는군요. 미녹시딜 하나에 알닥톤 하나이면 혈압이 떨어지죠. 미녹시딜도 5ml 하나부터 혈압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인 거죠. 알닥톤도 혈압을 떨어뜨리죠. 둘 다 고혈압 약이거든요. 미녹시딜과 알닥톤 쓰죠. 혈압이 떨어지죠.
근데 원래 또 저혈압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지금이 저혈압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는 미녹시딜만 드셔야 되죠. 그다음에 미녹시딜 한 알이 아니라 미녹시딜을 4분의 1을 드셔야 됩니다. 4분의 1. 지금 4분의 1 드시는지 한 알 드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질문이 아니면 미녹시딜을 2분의 1 먹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미녹시딜만 4분의 1을 드시도록 하십시오. 미녹시딜은 병원에서 처방받나요? 질문. 그렇습니다. 미녹시딜은 처방약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어려움을 겪으시지만 미녹시딜을 처방해 주는 병원이 그렇게 흔치 않다고 그러죠. 아직도요. 그래서 제가 그 환자분들 들은 바로는 피부과에 가서 처방받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 내과에서 처방받는 거는 피부과보다는 좀 빈도가 높고 가장 빈도 잘 처방해 주시는 선생님들은 가정의학과 선생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피부과나 내과에서 처방을 받지 못하셨다면 가까운 곳에 있는 가정의학과 선생님께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의학 채널에서 미녹시딜을 4분의 1 쓰는 걸 봤는데 혹시 처방을 해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다음 SJ님께서 미녹시딜 바르는 것과 먹는 것은 어느 기준으로 정할까요? 미녹시딜 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요. 미녹시딜 바르는 거를 안 해보셨으면 한번 해보세요. SJ님이신데 한번 해보시죠. 미녹시딜 바르는 걸 1년만 해보시면 거기 설명서에 적힌 대로 할 수 있지 못하다는 거를 아마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미녹시딜을 그 설명서 그대로 했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경우가 더 흔하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먹는 걸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르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보면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고 99%로 실패한다고 보거든요. SJ님도 바르는 것과 먹는 거 어느 기준 할까? 먹는 거는 그 처방이 필요하니까 병원을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바르는 거는 그냥 약국에 가서 사시면 돼요. 사고 우리는 하시면 되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1년 동안. 그러면은 아 이건 참 하기 어렵구나 되면 그때 이제 먹는 약으로 오시면 되죠. 피부과에서 카필러스를 추천해 주던데 이 카필러스가 뭔지 저는 모릅니다. 카필러스. 그게 미녹시딜인가요? 아닌 것 같군요. 미녹시딜은 미녹시딜이지 카필러스란 이름으로 되지 않죠. 먹는 거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스노클링님께서 모발 이식을 고려 중이신데 이식한 머리카락은 다시 빠지지 않나요? 시술 후에는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발 이식할 때 이제 뒷머리에서 머리카락을 채취해서 이쪽으로 이식하게 되는데 이 뒷머리는 이쪽 머리들하고 완전히 달라서 품종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 머리는 남성 호르몬이나 나이에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없어지고 남성 호르몬 유전 인자가 있으면 남성 호르몬에서 아주 심각하게 빠지게 되는데 뒷머리, 특히 뒷머리도 나눠서 위쪽 2분의 1이 있고 아래쪽 2분의 1로 나누면 아래쪽 2분의 1에 해당하는 머리는 나이에도 잘 이기고 내성이 강하고 남성 호르몬이나 유전 인자도 거의 작용하지 못해서 뒷머리 아래쪽 머리는 거의 평생 동안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 뒷머리 아래쪽에서 가져온 머리는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에 시술 후의 유지 관리. 시술 후의 유지 관리는 이식한 머리카락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지 관리가 필요 없죠. 그 자체만으로 평생 가는 거. 근데 문제는 이식할 때 여기 머리가 하나도 없었으면요. 이식한 머리만 그냥 놔두면 되죠. 근데 대부분 뭐 뒤에는 있고 앞에는 없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앞에 심어서 좋아졌다. 유지 관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심지 않았던 그 뒷머리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또 심어야 되죠, 여기를. 근데 이 뒤에 아래쪽 머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빠지면 심고 빠지면 이렇게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채취한 머리는 없어져 버리고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하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번 하는 분들은 뒤에 머리가 워낙 많았던 분이겠죠. 그래서 유지 관리는 뭐냐면 빠지지 않고 이쪽에 남아있는 머리를 안 빠지게 하는 게 시술 후의 유지 관리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약을 드시는 거죠. 지금까지 쭉 질문에 답해드렸던 주로 어떻게 하면 안 빠지게 하느냐. 약을 드시는 거. 그게 시술 후의 유지 관리입니다. 모발 이식만 하고 아무 약도 안 드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걸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있죠. 가끔 보면 수술해도 아무 소용 없더라. 시간 지나니까 다 빠져버리더라. 뭐가 빠졌을까요? 이식한 머리가 빠진 게 아니고요. 빠진 머리 옆에 있던 원래 머리가 다 빠져버린 거죠. 심은 머리만 딱 남은 거예요. 뭐 한 3,000모 심으셨겠죠. 3,000모만 남아 있어서 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한 2, 3만 모가 있어야 되는데 보기가 영 안 좋은 거죠. 그거는 이식한 머리가 빠진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머리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는 탈모 예방을 위해서 약을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모발이식 하기 전에 이걸 잘 알고 수술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난 약을 먹을 생각이 없다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수술을 안 권해드립니다. 수술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 그래요. 그러면은 엔젤님이 어떤 약 부작용으로 탈모가 되었다면 그 약을 중단하면 빠진 머리카락은 올라오나요? 대부분 99%그 약을 중단하면 빠진 머리카락은 올라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원래 탈모가 있었어요. 원래 탈모가 있었는데 프로페시아든 미녹시딜은 아무런 치료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뭐 왜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 뭐 대부분 탈모약 공포증 때문에 먹었다가 뭐 부작용 생긴 것들을 아예 먹지 않는 분이 탈모는 되고 있었죠. 그분이 만약에 딴 약을 먹었다가 머리가 왕창 빠졌다고 쳐요. 휴지기 탈모가 됐죠. 근데 그 약을 중단하면 다시 나느냐? 안 나요. 그 이유는 원래 탈모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탈모는 어떤 원인인지 빠지면 다시 나올 때 안 나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 탈모가 있는 분이 출산을 하셨어요. 출산하다 머리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나오겠지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옵니다. 그거는 원래 있던 탈모가 그 머리카락을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출산 후에 기다렸던 머리가 다 회복됐더라. 근데 어떤 분은 회복 안 돼. 그때부터 내 탈모가 시작됐다. 그럼 원래 탈모가 있었는데 모르고 계시다가 출산 후에 머리가 많이 빠진 다음에 머리 나는 걸 보니까 머리가 안 난 거죠. 그게 이제 원래 탈모가 있었던 분들은 약을 어떤 원인이든 상관없는데 만약에 약 부작용으로 탈모가 됐다 하면 약을 중단해도 머리는 안 올라오죠. 만약에 탈모가 없이 머리가 건강한 분이 어떤 약을 먹고 머리가 많이 빠졌다면은 약을 중단하면 그 머리는 다시 다 나오죠. 그래서 그런 그 이해가 없이는 그걸 약에 의한 탈모 후에 회복되는 거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성 휴지기 탈모나 휴지기 탈모 치료 부분에 보면 증상이나 치료 부분에 그 이야기를 다 해놨죠. 거기에 준해서 보셔야 되죠. 약에 의한 탈모도 휴지기 탈모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경우에는 휴지기 탈모에 해당하는 경과를 찾아보시면 돼요. 다음 캐모마일님께서 58세 여성이시고 정수리 탈모로 모발 이식을 2,000모를 권유받았군요. 모발 이식 과정이 궁금하고 미녹시딜을 4분의 1 복용한 지 1년이 되었고 제가 여성에서 어느 부위든 상관없이 헤어라인은 뭐 괜찮지만요. 탈모가 있다면 정수리든 앞머리든 상관없이 미녹시딜을 먼저 드시고 보통 1년 드시고 그 다음에 수술하시라 그러거든요. 지금 캐모마일님 보면 미녹시딜 복용한 지 1년이 됐고 이제 수술을 언제든지 하셔도 되죠. 그 다음에 정수리 탈모로 2,000모를 권유받았다 하시면 됩니다. 네, 해도 돼요. 모발 이식 과정은 주로 이제 요즘은 비절개 수술을 하죠. 그래서 뒷머리에서 작은 구멍을 내서 모발 뿌리 자체를 채취합니다. 그 다음에 이식 부위에 작은 구멍을 내고 거기에 모발을 이식하죠. 그래서 뭐 비절개 수술은 별로 아프지도 않고 회복도 빠르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거는 뒷머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2,000모를 심으면 뒤에 2,000모는 없어지고 이쪽에 2,000모가 생기겠죠. 뒷머리에 또 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나지 않습니다. 뒤는. 그래서 2,000모를 하고 다음에 또 해야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술하기 전에는 항상 수술 후에 약을 계속 먹는다는 거를 잘 인지하고 계시고 수술 전에도 탈모가 확실한 분들은 수술 전에도 1년 이상 약을 복용하고 수술하시면 참 안전합니다. 그럴 때는. 다음 40대 초반 여성이시고 미녹시딜 5%를 앞머리에만 바르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안 빠져서 좋군요.
이 경우가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러는데 미녹시딜 바르던 사람이 몇 달 못 바르는 상황이 오면 원래 안 발랐을 때 빠지던 양보다 훨씬 많이 빠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미녹시딜이 특히 지금처럼 효과가 있는 분이 미녹시딜을 발라서 이렇게 안 빠지게 딱 만들어 놨다가 갑자기 몇 달을 안 발라버리면 한두 달만 돼도 미녹시딜 때문에 안 빠지고 이렇게 딱 모여있던 머리가 한꺼번에 확 빠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안 발랐을 때는 하루에 일정량이 이렇게 빠졌다면은 미녹시딜 끊었을 때는 그 모여있던 게 한꺼번에 쫙 빠지기 때문에 좀 충격적으로 빠질 수도 있죠. 먹던 미녹시딜을 끊었을 때도 갑자기 끊어서 한두 달을 안 먹어버리면 그렇게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것도 급성 휴지기 탈모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해외에서 체류할 예정이시라서 미녹시딜을 못 챙길 수 있다는데 미녹시딜 소량만 이렇게 따로 담아서 가시든가 100cc 이하는 되잖아요, 그죠? 따로 가져가시든가 아니면은 해외에 나가 보시면 어느 나라든 미녹시딜은 이게 다 판매를 하거든요. 어디서 구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 뭐 로게인이라 그래서 일본도 팔고 뭐 다 팔기 때문에 그쪽에서 구해서 바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준님께서 저용량 미녹시딜을 한 알, 반알, 4분의 1알인데 어떻게 복용할까요? 제가 보면은 여성에서는 그 4분의 1알이 맞는 것 같아요. 1mg에 가까운 양.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이죠. 논문에 따르면 서양 여성에서는 뭐 반알이나 한 알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시겠지만 서양 여성분들은 키도 크고 이 체격 자체가 우리나라 여성분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돼.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결합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그래서 4분의 1알 이상을 복용하는 거는 탈모가 아주 심한 경우 아닌 경우고는 저는 안 썼습니다. 그 조합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녹시딜 하나를 넣는다고요. 거기다 알닥톤, 다이클로지드 하나씩 막 넣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혈압이 떨어지는 거를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너무 강하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녹시딜 반알은요. 여성 탈모인데 너무 심한 분들. 그분들은 저도 반알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는지 봐가면서 쓰지만요. 그다음에 미녹시딜 반알은 남성에서는 반알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은 바로 체격이 더 크고 체중이 더 많이 나가고 근육량이 높기 때문에 반알 썼을 때 부작용 생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여성에서는 4분의 1, 남성에서는 반알 주로 이렇게 쓰고 한 알 쓰는 경우는 저는 없습니다. 다음 조커님께서 탈모 치료가 약과 먹는 약과 모발 이식 이상으로는 발전이 안 될까요? 그렇죠. 저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괜찮죠. 그것도 괜찮은데 아주 한계가 있습니다. 그 치료는. 그다음에 예전에는 그냥 살거나 탈모 샴푸, 호모, 맥주 효모, 비오틴, 문신, 보톡스 주사, 획기적인 약 또는 시술 같은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제 당대, 제 살아있는 당대에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 질문에 답해드리면서도 상당히 돌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돌팔인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나? 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안구건조증에 대해서도 제가 잘 몰랐잖아요. 잘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예 모르고 있었죠. 그런 식으로 일단 지식 너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 다음에 현재 나와 있는 이 탈모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그 지식이라는 게 제가 뭐 안 찾아봤다 이런 게 아니라 알려진 것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약 보시죠. 약 뭐가 있습니까? 피나스테릴, 두타스테릴, 미록시딜 그게 다인데 오바리식, 뭐 비절개, 절개 이거 외에는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뭐 맥주 효모, 비오틴, 탈모 샴푸 이건 뭐 효과 언급하기도 좀 그렇고 두피 문신 아주 특정 경우에 쓰면 완성도를 높이는 도움이 많이 되죠. 저도 요즘은 그 두피 문신의 퀄리티가 많이 좋아져서
권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보톡스 주사,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나 두피 통증 증후군 같은 경우에 효과 있죠.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 말씀 획기적인 약 또는 시술, 현재까지 제가 본 바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가망성, 획기적인 약은요, 신문을 잘 보면요, 2년에 한 번씩 보도는 됩니다. 아, 획기적으로 뭐 우리나라 누가 개발했, 뭐 미국에 누가 뭐 해외 토픽에 뜨고요. 그럼 환자분들이 막 들떠서 저한테도 막 물어보시죠. 아무런 거 없습니다. 그거요. 뭐 동물 실험했는데 뭐 좋았다. 뭐 동물 실험에 좋은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아무 말도 없어요. 그 제품이. 참 실망스럽습니다. 줄기세포에 기대했던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오신 분 중에 아주 획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있는 치료로 아주 최선의 치료. 그걸 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께 그 말씀드리는 게, 제가 모든 탈모를 치료해 줄 수 없다. 확실하지만 제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는 거는 왜 빠지느냐에 대한 부분하고 현재 탈모 상태랑, 그다음에 쓸데없이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도록 어떤 걸 해야 되는지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다. 그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아휴, 저도 답답하죠. 환자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미녹시딜 복용하고 커피 마시 전혀 상관없습니다. 미녹시딜하고 카페인은 상관없어요. 로게인 10%, 로게인 10%가 새로 나왔나요? 이거는 거의 만들기 어려운데요. 이 로게인의 성분이 미녹시딜이잖아요. 미녹시딜은 이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녹여야 되냐면 알코올이나 기름, 지용성이라는 거, 수용성이 아니고 거기 녹여야 되는데, 미녹시딜 3%까지는 어떻게 자, 2% 3% 잘 되는 5%만 가면은 이게 뭔가 뭐라 그러나 기름으로 떡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7%로 가면 더 하고요. 10%는 상상하기 어려운데, 뭐 하여튼 뭐 특별한 뭐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름 범벅이 아닐까. 그래서 기름 범벅이 되면 뭐 그래도 쓰면 어떠냐. 두피에 큰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로게인 5% 바르면 두피가 각질 생기고 뻘개지고 모낭염 생기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는 게 미녹시딜 때문이 아니라 미녹시딜에 들어있는 다른 성분 때문에 그렇죠. 10%는 한번 써보는 건 좋겠지만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자, 다음 질문요. 모발 이식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계신 실장님이 약을 먹고 모발 이식을 해야 맞죠? 약을 먹고 모발 이식 진료해 주시, 그런데 진료받은 선생님은 M자 탈모기 때문에 원래 그렇다.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먹고 모발 이식은 안 해도 된다. 오, 애매했군요. 그러니까 꼭 굳이 수술 안 할 정도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이럴 때는 안 하는 것도 좋죠. 저도 이게 굳이 해야 되나 막 이런데, 여기가 너무 신경이 쓰이는 분들은 그냥 하라 그러고, 이야기해 봤는데 제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하면, 아 그런가요 하면서 좀 이렇게 미루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좀 신경이 다시 쓰이면 그때 해도 되거든요. 언제든 수술해도 같은 거니까. 물론 예방 차원에서 약 먹는 건 좋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헌혈 때문에 다음에 먹는다고 하고 5년 동안 안 드셨다 그러네요. M자 탈모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모르겠어요. M자 탈모는 진행이 느린 분들은 5년 지나도 한 5mm, 1cm 그 정도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큰 손해는 안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헌혈 때문에 안 먹는 사람도 많을까요? 그렇죠. 헌혈하려면 이건 드시면 안 되거든요, 이 약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그 헌혈 쪽에 종사하는 분 들었는데, 요즘에 어떤 약 먹는 분들이 많아서 헌혈을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프로페시아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때 들은 약 중에 또 이 약도 안 되고 저 약도 안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헌혈하는 인구가 그것 때문에도 많이 줄었다 그럽니다, 옛날에.
모르겠네요. 헌혈 때문에 안 먹는 분들이 많을지 안 많을지 모르는데 헌혈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건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저도 이 그 프로페시아 먹은 이 피나스테리드 먹은 지 25년째라서 사실 헌혈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한 번 간 적은 있는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그때 물어본 게 그러면 약을 끊는다 그러면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약은 끊고 한 달 있다 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엔젤님이 여성은 미녹시딜 제가 4분의 1 하라 그랬는데 2분의 1 하면 위험한가요? 이분 위험한 건 아니고 저혈압 증상, 약간 뭐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럽다든가 얼굴이 약간 붓는다든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2분의 1을 3달 먹는다 하면 저는 그냥 먹으라 그래요. 2분의 1 3달 먹을 거면. 근데 그 상황에서 2분의 1을 10년, 20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합약 같은 경우도요. 1년만 먹겠습니다 하면 상관없어요. 그거는. 언제까지 드실 거예요? 그 조합약을요. 그 드시다 끊으면 확 빠져버리는데. 그런 계획 없이 먹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만약 그 고혈압이 있다면 2분의 1은 어떨까요? 고혈압이 있다면 좀 낫겠죠, 그죠? 혈압이 떨어지는 쪽이니까. 2분의 1이 저혈압 아닌 다른 부작용이 있을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2분의 1 먹었을 때 되게 제가 걱정하는 건 혈압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여성에서. 여성도 워낙 저혈압이 많으셔서요. 호리호리하고.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60대 어머니시군요. 혈압이 높은 혈압약을 드시고 있습니다. 저 미녹시딜 말고 다른 혈압약이겠죠. 정수리 부분이 너무 횡하셔서 미녹시딜을 바르는 미녹시딜. 혈압약 드시는데 바르는 거 발라도 혈압에 영향 없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미녹시딜 탈모약 드시는 분들은 미녹시딜 발라도 괜찮죠. 그렇지만 바를 필요가 없죠. 미녹시딜 먹는 게 효과가 더 좋은데 왜 바르겠어요? 그건? 바르는 약은 혈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래서 바르라는 거죠. 처음에 먹는 거로 안 하고 바르는 거 했던 게 이런 혈압에 영향 주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조커님께서 저희 병원 이야기 하는군요. 요즘도 예약이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많이 밀린 것 같아요. 약 처방만 하는 경우에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약 처방하는 경우에 여성분들이 미녹시딜 처방을 위해서 오는 경우는 다른 데서 안 해주는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진료를 보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약이 프로페시아 아보다트거든요. 이런 경우는 가까운 데 가시면 다 해줍니다. 이런 경우는 굳이 저희 병원에 안 오셔도 돼요. 뭐 프로페시아 아보다트를 먹었는데도 이상하다든가 이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굳이 기다려서 저희 같은 병원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심하지 않고 초기 탈모에 약만 먹어야 되는 경우라면 가까운 데 가면 다 처방해 줍니다. 하인숙님, 지금은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질문을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다 돼서요. 마지막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60세 여성이신데 피부과에서 처음부터 반할로 처방해 주셨군요. 1년 넘게 먹었는데 부작용 없이 효과도 좋았죠. 지금이라도 4분의 1로 줄여 먹어도 될까요? 4분의 1로 줄이셔도 되죠. 저도 4분의 1 줄여보라 그러는데요. 4분의 1을 이제 용량을 줄였잖아요. 줄이면은 일단 부작용 부분은 더 안전해지겠고, 효과 부분을 보면 좀 덜해질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덜해질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4분의 1을 줄여서 일단 드셔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다니시는 분이면 저는 4분의 1 줄이시고요. 머리 빠지면은 그러려니 하세요. 제가 그래요. 근데 4분의 1 먹었더니 빠지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럼 다시 2분의 1 먹으면 어떨까? 저는 뭐 부작용 없다면은 오케이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심한 경우만 그렇고 심하지 않는다면 욕심을 좀 줄이라고 그러고 4분의 1로 그냥 드시라 그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